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1년 내내 주식을 풀로 들고 가면서 막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뭐 거기도 그렇기도 한데. 하고 장기 투자, 단기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터진 거는 장기로 산 거고 네. 먹은 거는 단기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보면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적인 처음의 시작은 근데 대표님을 딱 뵐 때 그 굉장히 자기 관리가 뛰어나시구나, 뭔가 운동을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운동 잘은 못한데 좋아해요. 좋아해서 네. 좀 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등산, 네. 뭐 자전거, 네. 뭐 암벽도 좀 타고요. 암벽 네. 타기를 하세요? 예, 암벽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왜 여쭤봤냐면 그 경력에 보시면 트레이딩 부서라든지 네. IB 부서 네. 그런 거 이제 총괄도 많이 네, 하시고 네. 실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네. 차이 중에 하나의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승부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해요. 딜렉룸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세일즈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잖아요. 아, 예. 네. 세일즈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트레이더한테 가격을 받아서 손님한테 전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고 네.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시장하고 세일즈만 만나는 거지 손님은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에는 뭐 중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측을 해서 네. 시장 가격을 맞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뭐 사실 트레이더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운 좋게 딜링룸 헤드를 했으니까 세일즈들을 제가 뭐 관리를 했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제가 매니지먼트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세일즈가 보기에는 트레이더 쟤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트레이더가 좋은 것도 있어요. 아침에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 일을 하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옆에 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트레이더들 보면은 세일즈 입장에서는 나는 뭐 100원 벌으려고 새벽부터 와서 콜하고 또 그 손님들 중에 다 좋겠습니까? 이상한 네. 사람 많죠? 네. 그 사람들 비유 다 맞춰갖고 하는데 쟤는 저렇게 찍 앉아있다가 뭐 사고 팔면 1,000원도 쉽게 벌고 네.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같이 웃고는 싶어도 이게 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사갖고 있는데 뭐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미 엄청 많이 터져 있고 네. 금년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요. 세일즈나 후선 부서로 바꿔주나 그런 불안감, 스트레스는 사실 내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네, 직원들한테. 네, 네. 정말 투자의 고수는 기관들 네. 중에서 그런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 그 소위 말하는 프랍 데스크에서 트레이더들이 저는 정말 진짜 네. 고수다. 실제로 어떤 증권사 프랍 데스크를 갔더니 마이너스 2억을 그 달에 그 로스 한도를 딱 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2억을 터치하는 순간 집에 가야 된다고. 네. 근데 그 친구가 딱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억 터치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집에 갔어요. 네.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대표님의 그 온화한 미소 속에 그 30년 동안에 그 프랍데스크에서 그 긴장감에 네. 그걸 어떻게 견디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뭐 저뿐 아니라 다들 하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펀드 매니저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펀드 네. 매니저하고 트레이더가 이제 기관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개인데 네. 그냥 티피컬하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그 회사가 돈을 손님한테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해서 거기에 그렇죠. 일정한 피를 받는 거고 이제 IB 트레이더들은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해서 네. 회사에다 돈을 벌게 하거나 손해를 끼친 다음에 이제 보너스를 받는 거고 하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야, 넌 주식을 사. 네. 그러니까 돈을 100원을 받으면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최소한 뭐 50% 70%는 반드시 주식을 사야 되니까 네. 그 타겟이 야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벤치마크보다 더 그러니까요. 잘한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 트레이더들은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이 내려갈 것 같으면 안 사면 되는 거지. 네. 펀드 매니저처럼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IB 트레이더들이 사실은 개인 트레이더들하고 더
비슷해요. 예. 개인 투자가들을 보면 네. 펀드 매니저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주식이 내릴 것 같은데 살 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B 트레이더들은 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IB 트레이더의 지금 얘기한 뭐 절제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신지 어떻게 본인의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거는 개인 주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네. 비슷하다. 네. 뭐 그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1년 내내 주식을 풀로 들고 가면서 막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뭐 거기도 그렇기도 한데. 하고 남들 10% 터졌는데 나는 5% 터졌다고 좋아할 건 없잖아요. 안 했으면 하나도 안 터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절대액을 벌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장기 투자, 단기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아, 내가 삼성전자 6만 원 샀다가 8만 원에 팔 거야. 내 생각에 한 2년 걸릴 것 같아. 이래서 샀어요. 근데 한 달 만에 8만 원이 됐어요. 그럼 안 파나요? 더 그렇죠. 좋은데? 네. 일단 팔아야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장기 투자는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막투마켓을 네. 정확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가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네. 개인 투자가들 중에 보면은 야 그거는 장기로 산 거고 아. 이거는 단기로 산 예. 거야. 그거 다 지 마음만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터진 거는 장기로 산 거고 네. 먹은 거는 단기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면 10번 하면 8번을 벌어요. 네. 근데 1년간 계산해 보면 터져 있어요. 왜냐면 터질 때는 엄청 많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터진 거는 장기로 가고 벌은 거는 단기로 가니까 먹을 때는 요만큼 먹고 네. 터질 때는 대박으로 터지니까 네. 결국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단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 포지션 요거는 장기고 요거는 단기다. 심한 애들은 같은 네. 포지션으로 돼요. 네. 내가 삼성전자 저번에 아. 만주 산 거는 장기니까 네. 요번에 5천 주판 건 단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 머릿속에서만. 네. 그거는 전부 다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뭐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별로 정확하게 네. 시간 뭐 하루하루별로 시장과 자기 생각이 맞는다는 착각에서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가야지. 네. 그렇게 해서 장단기로 하는 거는 특히 개인들이 나는 장기 단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위안만 삼는 것이고 네. 자기 위안을 많이 삼으면 삶을수록 실제로 자기 돈은요 골로 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만 편할 뿐이지 실제로 돈은 뭐 잘 아시잖아요. 물타기를 하는 순간 네. 시장과 엄청 가까워지잖아요. 네. 10만 원이 5만 원 돼 갖고 물타기를 하면 네. 7만 5천 원이 되니까 지금 5만 원의 시장보다 아까는 5만 원 차이였는데 2만 5천 원 차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네. 갑자기 어제보다 엄청 마음은 편하지만 나는 골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정확하게 막투마켓 하셔야 되는데 이제 혼자서 거래를 하니까 IB는 뭐 리스크 매니저도 있고 뭐 오퍼레이션도 있고 CEO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있지만 네. 혼자 타는 사람은 자기가 없죠. CEO에 트레이더에 세일즈에 그러네요. 오퍼레이션 헤드에 크레딧 매니저에 혼자 다 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줬다 뺐다 언제든지 바꾸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이 개인들은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야. 네, 그 말씀은 제가 항상 드리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우리 그 투자자분들 네. 만나보고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하면서 많이 좀 안타까운 게 네. 3년, 4년 전에 투자를 할 때는요. 네. 나는 장기적으로 네. 네. 그리고 나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단기 매매는 하지 않고 장기 투자로 하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요, 마음은 전부 다 트레이드예요. 네, 여기서 지금 이걸 쫓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 본인이 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팅했던 그 마음하고 실제로 시장을 보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트레이드에 가까운데 그러면 트레이딩에 대한 말 그대로 이 투자와 매매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네. 그런 기술은 없고 마음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대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주식은 나는 이거는 장기 투자하려고 산 거다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도 진짜 100% 동의한데요. 네. 물론
어떤 사람마다 투자하는 패턴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잘라요. 평균적으로 2시간 만에 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적으로 2년 만에 자르는 사람도 있어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시장을 보면 좀 그런 대로 그래도 뭐 중간은 해요. 아, 이게 오르는구나 내리는구나 이랬는데 내가 뭔가를 탁 사거나 팔아 있는 순간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네. 모든 게 아전인수에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도 정신 좀 있을 때 정신 있을 때는 사기 전이거든요. 그때 정해야죠.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잘해요.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잖아요.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 뭔가 무조건 판다고 해요. 8만 원이 되든 뭐 아니면 3만 원이 되든 한 달이 지나든. 그럼 한 달 내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그걸 딱 정리하는 거죠. 그 내가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써놔야죠. 어디다가 이렇게 딱 써놓고 내 마음대로 못 바꾸기. 그리고 이거 바꿀 수는 있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지키고 이틀 있다가 다시 바꾸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로 그러면 자 짧게 하는 트레이딩이 있고 길게 하는 트레이딩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2개 다 아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변동성이 많은 작은 주식이 있고 변동성이 좀 적은 큰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와 아주 시장 시총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있고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하고 단기 투자를 하는 거요 금액적으로 어떤 거를 더 많이 해도 됩니까? 장기가 더 리스크한 거잖아요. 오랜 기간들을 가니까 그러니까 장기가 금액을 작게 해야죠. 장기를 1억을 하고 단기를 10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많이 하죠. 그만해서 덜 심각해요. 더 심각한 건 이 아래쪽이에요. 삼성전자 트레이딩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뭐든지 있다고 하면 내가 변동성이 많은 거는 금액을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좀 작게 해야 해야죠. 되지 않습니까? 작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보통은 더 크게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이건 내가 빨리 자를 거니까 관계 없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큰 거는 짧은 거하고 긴 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거를 하면서 오히려 크게 하고 삼성전자 같은 잘 덜 움직이는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작은 금액을 하면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는 반반이고 내가 맞히고 못 맞히고도 사실 반반이거든요. 내가 진짜 요만큼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좀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작은 것과 큰 거. 그다음에 개인들이 저는 같이 투자하고 좋은 종목 고르는 거에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들은 개별 종목으로 가면 아무래도 정보력이 떨어져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펀드 매니저들은 그래도 알지만 개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로 해야 되고 적은 금액으로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큰 금액으로 짧게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정보에서 빈약한데 그러니까 정보에 빈약한 거는 내가 하루하루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술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거는 결국 시장에 갈 방향이야. 근데 난 데일리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다면 작은 금액을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갑자기 많은 금액을 사가지고 1시간 만에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대표님,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안 먹고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거 좀 먹으면서 하세요 이러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보니까 대표님도 사칭 채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시청자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개 안 되지만, 뭐 대표님은 더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죽겠어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완전히 저보다 더 저처럼 막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카톡도 보면 계속 생겨나고
그러니까 조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면 돈을 보내라고 한대요. 돈을 또. 보내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네.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해서 뭐 따라 사는 것까지는 뭐 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 돈을 보내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네. 누구한테도 저한테 돈 보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네. 앞으로도 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셔가지고요. 네. 절대 우리 연합인포나 식사합시다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예, 네, 속지 예. 않으시길 바라고요. 최근 한 3, 4년 동안 네. 우리가 코로나 폭락장도 겪었고 그 위에 폭등장도 네. 겪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금융장세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페드가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역금융장세 네. 예. 그리고 실적이 망가졌으니까 역실적 장세도 네. 겪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한 사이클을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 주식이란 게 네. 이런 성격이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은 네. 오랫동안 우리 시장도 오래 보시고 네. 채권도 하셨고 네. 한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보면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적인 처음에 시작은 시장에서 보는 게 있고 아, 그 생각과 제 생각이 달라야 되는 네. 거죠. 시장이 보는 거하고 내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야죠. 왜냐면 뭐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모든 그 가정이 오늘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얼만큼 떨어질 거고 감산을 얼마나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감산을 얼마나 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내 생각에는 삼성전자 그렇게까지 감산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야, 감산이 안 하는 생각이 내가 맞다면 그러면 주식은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믿는 게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와 나의 생각이 다른 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제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뭐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엄청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네. 이유가 뭐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투자는 항상 자기가 익숙한 시장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주식의 발전, 뭐 외환의 발전.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이렇게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야,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그거를 찾아서 찾는 게 1번. 그럼 두 번째는 단순하게 생각해 봐야죠. 야, 내 생각이 시장과 다른데 이러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네. 그걸 판단해 봐가지고, 그러면, 내 말이 맞다면 이게 지금보다 10%는 올라야 되겠네? 그럼 내가 10%를 벌 거니까 내가 터지는 것도 한 10% 정도는 여유를 둬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스탑로스를 잡고, 위에를 잡고, 그래서 이제 탁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주식이 좋다, 채권이 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기가 지금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불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거를 파악하면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채권 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보입니까? 벌써 내려가 있죠. 네. 그리고 모든 정보는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내가 좋아 보이는 게 네. 벌써 안 움직였겠어요. 벌써 움직였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은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 파악을 하는 그 네. 공감 능력.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예, 힘들죠. 시장하고 공감을 해야 되고 네. 나만의 냉철한 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냉혈 인간처럼 내가 손실이 났는데도 기계적으로 그냥 잘라버리고 네. 또 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게 아닌가.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아닙니까? 생각에는 시장하고 이제 잘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다 빠진다고 생각하고 맨날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저는 좀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미국 요즘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시장이 뭐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그냥 물가 하나에 완전히 딱 꽂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CPI 0.1% 틀리면 나스닥 2%씩 움직여요. 그랬던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가 약간 경기 침체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뭐 고용이든 실적이든 뭐 이렇게 실적은 좀 쉬워요. 회사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건데 네. 고용은 좋은 게 좋은 건지 나쁜 게 좋은 건지 요즘 뭐 엄청 헷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용을 딱 보면 그걸 모든 거를 물가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고용이 나오면 상당히 경기하고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제가 예를 든 이유가 이게 반대거든요. 고용이 타이트하면 이쪽에는 좋지만 이쪽엔 나쁘고 이렇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확실히 포커스가 약간 경기 쪽으로 확실히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경기를 많이 보니까 고용이 좋은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예전과는 달리. 그런데 사실은 시장의 최후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 지수, 뭐 S&P 가격은 사실 심리적인 것까지 들어가고 엄청 어려운데 뭐 이럴 수는 있죠.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는데 야, 이게 물가가 더 이상은 안 오를 것 같아. 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저것들을 오버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견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좀 쉽죠.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심리까지는 안 들어있으니까 덜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 고용은 어떻게 될 거니까 다음 달 고용 숫자는 어떻게 나오면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네. 고용 숫자가 잘 나오면 시장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런 거를 보는 그 마지막의 숫자는 역시 시장에서 뭘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아는 투자에 대한 가장 큰 그 비유 그게 미인대회잖아요. 네.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케인즈가 케인즈가, 얘기했던 그렇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의 생각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무슨 중요해요? 남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엄청 어렵죠.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사고는 안 쳐요. 아. 소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네. 사고 치지. 그러니까 시장하고 좀 이렇게 공조를 해가면서 매일매일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예. 저는 그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아이작 뉴턴도 그랬고요. 네. 천재들이 아마 IQ 한 180 다 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분은. 예. 그런데 주식으로 다 망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천재들은 이 자기만의 이 집중력이 너무 뛰어나서 예. 주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뉴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체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산을 해도 예. 사람의 마음은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돼서 예. 조금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좋아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 가면 예. 이제 퀀트가 있잖아요. 네. 요즘은 뭐 AI가 나오지만 퀀트를 바탕으로 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 퀀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출신이 트레이더보다는 되게 뭐 공학 박사 이런 네,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트레이딩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포트하는 경우만도 있어요. 야 이런 경우엔 사, 이런 경우엔 팔아 뭐 이렇게요. 그 퀀트하는 박사님들요.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데 퀀트가 3명 있고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의 생각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7명이 있잖아요. 예. 월급이요. 퀀트 받는 아저씨들이 항상 더 적어요. 아, 더 적어요? 네, 이 트레이더들이 훨씬 많이 받아요. 그 왜 그러냐면 네. 내가 그 매니저라면 퀀트 하는 사람 뽑기 되게 쉬워요. 어. 그 공학 박사 뽑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장을 잘 이해하고 남의 생각을 항상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네.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트레이닝 돼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네. 걔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큰일 났네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수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수학하면 돼요. 수학하면 되지. 괜히 자꾸 여기 와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네. 그러면은 요즘은 뭐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와서 이런 종목은 좋아요 하는 건 모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오를 것 같아. 이런 트레이딩은
원래 좀 머리가 나쁘고 공부량이 적은 사람들 원래 책을 많이 읽으면 창조력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원래 없는 말인가요? 어쨌든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갖는 네.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네. 유연한 사고 얘기할 때마다 그냥 괜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생각이 유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기가 내가 뭔가를 샀어요. 근데 내려가요. 그럼 내가 뭐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 이거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요. 죽으려고 지금 뭐 난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그래서 네. 그 아이작 뉴턴하고 그 아인슈타인하고 차이가 있는 천재가 저는 케인즈라고 보거든요. 예. 케인즈도 천재잖아요. 네. 천재인데 이 사람이 주식시장은 미인대다. 네. 내가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대회에서 네. 심사위원들이 어떤 좋아하는, 기준을 가지고 네. 시장을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그 한마디가 저는 천재적인 주식시장 투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투자에 대한 비유 중에는 저도 그 말이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최고의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이 되는 게 작년에는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때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20년 동안의 그 페드의 금리 인상만 보고 그렇게 베이비 스텝으로만 올려도 주식시장은 안 빠져. 이렇게 속단을 했다가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뭐 3번, 4번 이렇게 해버리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속단하고 네. 딱 50bp 75 할 때 바로 40년 전의 케이스를 폴 볼커의 케이스를 보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는 아직까지도 머리가 딱딱하구나. 좀 유연하게 가져야 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그죠? 제 말씀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하고는 솔직히 한 8시간 정도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또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대표님한테 갈 수도 있고 대표님 오셔서 대표님의 그 투자 노하우를 좀 다음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박세익과 식사합시다에서 김중선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 머릿속에 남는 그 2가지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2번째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그 말과 일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